안녕하세요. 종목의 저항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어요? 네, 쉬면서 지금 계속 뭐 유럽 네.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틈틈이 보고 역시, 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지금 뭐 독일 지수 같은 경우가 화면 네. 한번 보여주시면 독일 지수 네. 같은 경우 지금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그런 유로 스톡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스도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 지금 사실 내려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지금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1.6 정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면 사실 국채 금리 이슈는 거의 마무리돼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조금 급등을 해서 시작하긴 하는데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좀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주가도 지금 선물도 아까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상당 부분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S&P는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까, 오늘 장이 개장하고 나면 이 부분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른 어떤 특이한 지표는 없고 유가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조정을 마치고 좀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들도 한번 보면 아까보다 낙폭을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잘 흘러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마이너스 2%대권역까지 줄였고요. 아까 마이너스 5%까지 갔었는데 좀 점점 낙폭을 줄이고 있고 지금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이라도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났을 때 또 이후의 흐름을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잠시 쉬는 시간에도 유럽 증시 상황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든든한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시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부에서 못다한 오늘장 이슈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국채금리 상승 이슈로 모든 네.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기분 좋게 수혜를 얻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은행주죠.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흔들거나 네.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좀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흔들 거라고 나스닥을 그렇게까지 흔들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그 네.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로 받으면서 금리 상승 수혜주죠.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에 장기간 동안에 이제 저금리 상태로 있다가 네. 뭐 예대 마진으로 보통 이제 회사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 뭐 은행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에서 계속 있었고 네. 뭐 보면은 이제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도 PBR이 막 0.5 그러니까 뭐 회사의 가치의 뭐 절반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퍼 같은 경우도 이익에 비해서 뭐 한 6, 5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싼 주식이 더 싸지는 그러니까 은행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채금리 이슈가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서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무조건 금리 인상이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도 똑같이 이랬어요. 네. 똑같이 이랬는데 앞으로는 금리 인상할 일밖에 없겠다. 저 짧은 생각에 이제 2008년도에 막 금리가 올라가고 할 때 이제 부동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금리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또 못 올라갔어요, 더 이상. 네. 어떤 경기가 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은 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때도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이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은 또 알 수 없고 지금 이제 만약에 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흐름은 좀 이제 계속 괜찮은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시장에 이제 그런 어떤 경기 순환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또 이제 그쪽으로 또 뭐 집중이 되면서 또 그쪽에 좀 이렇게 인기가 생기면서 또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는 하락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은행주랑 보험주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부각을 받아서 좀 약간 집중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는 걸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는 국면이 되면 오히려 지수가 좋아지는 국면이 되면 오히려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흐름이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뭐 가지신 분들은 조금 그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최근에 이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뭐 이제 매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 조심스럽게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네.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네. 이 부분에 뭐 미리 예측해서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일단 그 금리가 이제 상승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흐름은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존에 좋았던 주식들,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내려올 때 이 은행주들은 올라가니까 나는 은행주를 사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금이 있다면 그 주식들이 내려온 주식들을 싸게 사려고 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은행주들 중에서요, 전문가님. 네. 저는 제주은행을 계속해서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네이버 인수설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또 김정주 대표 네. 인수설도 있었는데 다 사실 무근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때마다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참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 생각하시나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네. 사실 무근이 없어요. 다 일단 소문에 뜬소문, 다 오르니까. 예, 뜬소문처럼 보이지만 다 뭔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이거 인수하는데 뭐 조회 공시 요구하면 대부분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또 그런 뭐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좀 위험하죠.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이슈만 갖고 매매를 하는 거지 그 이슈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되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 선수들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게 인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선수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패턴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뭐 DGB라든지 뭐 옛날 대구은행이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방은행이어도 사실 그런 부분에 손을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것들이나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은행주를 매매할 때는 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제주은행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그냥 눈으로 그냥 좀 보시던가 아니면 뭐 한 주, 두 주만 사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주들 중에서도 제주은행은 인수설로 상승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라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매번 네. 출연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종목이 있죠. 또 테마가 해운주들인데요. 네. 오늘 그중에서도 대한해운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6%대 강세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한해운이 좀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네. 그 지난번에도 제가 페노션이 올라가고 벌크선 관련된 이제 그 해운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번에는 순환매로 대한해운을 한번 좀 보자라고 했는데 네. 일단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오늘 일단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위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옆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든가 아니면 대한해운이 뭐 크게 간다고 하면 또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하면서 대한해운을 먼저 위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주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해운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비슷하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선주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조선주들은? 네, 이게 조선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 네. 조선주가 뭐 업황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사실 그냥 경기 순환주들이 네. 전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딱히 이제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지금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 조선주라든지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덜 빠질 만한 종목들이나 뭐 이렇게 조선주, 철강주, 뭐 이런 은행주 이런 쪽으로 평상시 때 그 전에 성장주들이 조금 약간 지금 좀 잠잠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하락폭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현대미포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선주 중에서 벌크선을 하는 업체고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괜찮아 보여서 약간 조선주 중에는 가장 센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미포조선보다 좀 약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처져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조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를 하려고 할 때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가치주들이 좀 지금 조정장에 조금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치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데 철강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요즘에 원자재값 상승한다는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철강주들도 전망을 좋게 보시나요? 네, 지금 철강주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요. 네. 예, 포스코라든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조금 약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단기 고점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먼저 끌고 갔던 그 포스코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키 맞추기로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대제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국제강 이런 게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이제 윗꼬리를 맞았는데요. 세아베스틸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잘 조정을 안 주고 계속적으로 좀 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잘 만드는 어떤 성격이 있는 회사라고 세아베스틸이. 근데 요런 이제 철강주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런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아서 움직이면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포스코 대리점을 하는 업체인데요.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문배철강이라든지 동양에스텍, 네. 예, 동양에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게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올라온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게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좀 이 철강주들 그 외에 이제 뭐 부국철강, 뭐 금강철강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회사들이 좀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나면 뒤따라서 움직이는 또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와 철강주 등 경기 순환주들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어요. 네. 전문가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신규 상장주긴 한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흐름? 일단은 네. 지난번에 여기 그 매물 있는 데까지 좀 조정이 와서 양봉 잡아주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준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줄 때 이 종목들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또 네. 하나는 이런 반등이 나올 때 같은 업종군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밀렸거든요. 네, 로보. 네, 로보. 이 종목도 오늘 밀렸죠. 그리고 뭐 유진로봇은 아마 좀 올랐을 텐데 이것도 지금 떴다가 밀렸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은 다 밀렸는데 이 종목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사기 전에 다른 종목들이 같이 그 업종군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지금 그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실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같은 업종군의 다른 종목들도 지금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따라붙어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살려고 했으면 밑에서 양봉을 좀 잡아줬을 때 미리 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등만 먹고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 약간 매매하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다른 군들하고 좀 같이 비교하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네. 늘 전문가님이 뭐 신규 상장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알려주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차트 보시면서 뭐 기준선이 있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네.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기술적 반등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나요? 어떤 선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냥 말 그대로 좀 주식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주식이 싸졌는데 네. 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갈 만한 어떤 그 권역에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격이 싸졌다, 살만하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재료로 인해서 확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평균 가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평균 가격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통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보통 5일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5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이 그 전부 다 합쳐놓은 그 평균 가격이 매수 평균 가격. 네. 그러니까 5일이면 보통 주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10일선은 2주를 얘기하는 거고, 20일선은 한 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60일선은 그 3개월을 얘기하는 거고, 100일선은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샀던 사람들이 그 평균 가격, 그 이평선에 왔다, 그 현재 주식 가격이 이평선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에 그 주식이 왔다. 그런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네. 평균선이 길면 길수록 일주일 동안의 사람보다는 2주일 동안의 사람, 한 달 동안의 사람, 6개월 동안의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그걸 먹으려고 함부로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주린이들을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술적 반등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0000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는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종목 운영하는 것들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 3기 같은 경우가 4,300원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일단 손절을 하게 됐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4,300원 정도 부근에서 손절이 나올 거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그 60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3기 종목을 한번 보면 종목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4,500원 정도 부근에서 60일선에 있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계속 자리를 지켜줬어요.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4,300원 정도 부근을 이 4,300원 정도를 부근을 이탈하면서 손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요. 이게 장중에 좀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4,300원 부근에서 뭐 손절을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손절이 나가게 됐고요. 일단 전 실전에서는 이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나 오늘 어떤 현상들이 나왔냐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조금 큰 종목도 그렇고 뭐 작은 종목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종목들마다 계속 그런 현상들이 하나씩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상기가 일단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좀 안정되게 다시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관련 업종이라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어떤 계좌에 갖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뭐 버리기보다는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일단 4,300원 이탈해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포트에서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3기도 손절을 했으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사실 수익이나 손절을 하나 했으면 수익이 난 종목을 하나 같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어떤 계좌 관리가 좀 되면서 현금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3기가 손실이 많이 난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난 어떤 SFA 반도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 요것도 내일 그 시초가 부분에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 부분과 SFA 반도체 부분을 실전이라고 쳤으면 어느 정도 그 현금을 서로 치고받으면 어느 정도 그 손실은 아니고 아마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나중에 그 좀 괜찮은 종목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관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관망 의견 주셨고요. 3기는 손절 의견, SFA 반도체는 수익 실현하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빠르게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 화인베스트이고요. 2,880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화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이게 네. 조선기자재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강 회사기도 한데 조선 관련 철강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 쪽으로 조금 약간 그 흐름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조선주들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좀 반등을 했고요. 일단 결론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이게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의 어떤 흐름이 괜찮아지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회사기도 하고요. 이게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또 흐름이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중간중간에 이런 매집봉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가가 그렇게 고점에 있거나 뭐 이렇게 과열돼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뭐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뭐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또 정치 그 임종석 그 예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핫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치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2,800원 정도 사셨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은 뭐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고점은 아니어서 대신에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실적이 막 좋아서 들고 버티고 이렇게 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보고 그냥 조선 기자재 그런 어떤 분위기 탔을 때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게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인 베스트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30만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요즘에 이런 첨단 소재, 뭐 타이어 관련된 어떤 그런 소재,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효성에서 인적 분할을 해갖고 사업 부문을 떼갖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요즘에 이제 타이어나 카페트나 이런 산업재 생산하는 그 어떤 부분들의 업황이 좀 좋아서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급등을 한 다음에 옆으로 눕다가 지금 다시 갈 것처럼 했다가 지금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 밑으로 깨지면은 또 되게 심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수익권이시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너무 70%를 태워서 이렇게 끌고 오신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가는 모양에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충분히 그렇게 70%를 태워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언제 이제 70%를 사셨는지 이게 올라가는 요날 장대 양봉인 날 요때 사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밑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계좌 관리를 위해서 좀 비중 축소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요. 미국 벨로다인 라이다고요. 16달러. 이분도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8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라이다 시스템인데요. 이 라이다가 네.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할 때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품이에요. 근데 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 회사고요. 이 회사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한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포드도 여기에 원래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요. 얼마 전에 뭐 포드의 어떤 그런 사업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나스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좀 흐름이 좀 크게 많이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라이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저 시스템으로 이제 3차원으로 앞에 있는 물체들을 그리면서 그 물체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차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거든요. 여기 네.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에도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장착이 될 거긴 한데 일단 비중이 좀 너무 많긴 해요. 저게 이제 금액이 뭐 작으셔서 비중을 많이 실은 건지 아니면 큰 금액을 뭐 이렇게 많이 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벨로다인의 어떤 이런 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장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G90이라는 차가 내후년 정도에 이제 나올 때 이 벨로다인 라이다를 이제 2개 정도를 달고 나와서 자율주행 3단계나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차들이 나와서 이제 그 라이다가 이제 붙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이제 시장의 이슈가 테슬라가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을 한다. 그냥 카메라나 그냥 뭐 센서를 갖고 그냥 자율주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라이다를 붙이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그런 게 라이다가 비싸다. 뭐 예전에는 라이다 하나에 막 7천만 원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가형으로 뭐 100달러짜리도 있고 뭐 500달러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면서 그런 어떤 부품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부분을 할 때 네. 차는 이제 목숨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라이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의 부품이 있다면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붙이는데 뭐 하나에 뭐 7천만 원씩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뭐 한 5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게 뭐 카메라만 센서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1%만 더 있다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 더 장착해서 안전함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앨런 머스크처럼 라이다가 없이 그냥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루미나의 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앨런 머스크의 그런 어떤 발언은 좀 말이 안 된다. 그 라이다 없이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는다. 그 라이다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센서가 있어도 과연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뭐 애기가 뭐 갑자기 공을 들고 있던 애기가 그냥 가만히 차가 지나갈 때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차야 뭐 선 따라서 가겠지만 그거 외에 뭐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생명체인지 아니면 저게 그냥 물체인지 옆에 지금 서 있는 게 끼어들 가망성이 몇 프로 정도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물체인 건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되면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적외선 카메라든지 막 여러 가지 열화상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많이 붙어줘야 그게 점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이다도 그 중에 하나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주들이 이게 지금 벨로다인만 폭락한 게 아니라 다른 기술주들이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로 다 크게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지금 구간 좀 버티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후 상황 보자. 16달러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셔갖고 일단은 그 가격은 무조건 올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벨로다인 라이다에 대해서 이 라이다에 대한 전망이 유명한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1,145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전선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네.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도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상태가 조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던 회사였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주주가 여기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한 거거든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왜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고 네. 지금 회사에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 기타 비용이나 금융 원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 원가가 지금 돈을 영업이익을 500억을 냈는데 금융 원가가 500억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근데 이자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회사가.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게 돈을 벌어도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기타 비용도 뭔가 한번 보면 400억. 네, 기타. 외환 손실. 거기다 이제 뭐 외환 손실도 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서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정 비용으로 이 금융 원가가 계속 깨먹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환손실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어서 회사는 지금 계속 적자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큰 어떤 부분의 수익이 어떤 영업이익이 크게 나야지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벌어서 지금 갚고 막 이렇게 금융비용을 갚고 쳐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악순환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다 이자 내는데 써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어떤 모습을 봐도 좀 이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이 앞전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좋아 보여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차트만 갖고 물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보는 거죠. 회사를 봤는데 아 회사 상황도 역시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차트를 버텨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도 그래도 또 뭐 주식은 뭐 알 수 없는 거라서 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큰 어떤 돈의 비중을 좀 맡기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단기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앞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보유는 하고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을 꼭 본인 종목처럼 세심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이스트고요. 17,5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키이스트도 지금 보니까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이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키이스트라는 종목이 옛날 배용준 씨가 만든 회사예요. 네. 지금은 SM에서 인수해갖고 지분을 서로 수합하면서 그 배용준은 이제 SM 지분을 갖게 되고 이 회사는 이제 SM으로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17,000원 정도의 비중이 한 30%, 50% 정도가 지금 물리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올라갔다가 싼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등 주고 21선에 부딪혀갖고 다시 내려올 것처럼 보여요. 내려올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연예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들어오고 있고 뭐 어떤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좀 흑자 전환을 했고요. 회사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당기 순이익은 어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올랐는데 이렇게 이익이 일시적으로 반영돼서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와서 뭐 EPS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는 거는 사실 그 회사의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비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어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어떤 일시적인 뭐 중단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쭉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심선으로 놓고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트가 계속적으로 관성의 법칙처럼 이어질 확률이 많지 이게 어떤 계기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그 깨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지금 사신 부분에서 19,000원 정도 부근, 요 부분과 밑에 지금 요 한 11,000원 부근, 요 부분의 중간선 한 14,000원, 15,000원 부근,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17,000원 이상 주면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하실 때 그 요 키이스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끼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있는 회사들 뭐 CJENM이라든지 아니면 뭐 J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J 콘텐츠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이 엔터 쪽의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 메타버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테마주들이나 그런 어떤 엔터 뭐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핫하긴 해요. 그래서 뭐 YG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이제 키이스트는 좀 약간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좀 인기가 없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본전 이상 되시면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키이스트 이 종목에 대해서 14,000원 기준으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도 미국 주식이네요. 소파이고요. 18.7달러,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소파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는 IPO로 지금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 이 주식이 지금 그 차마스라는 그 소셜 그 캐피털에서 그 이 IPO 시리즈를 상장해갖고 IPO A, B, C, E 이렇게 지금 다 상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차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약간 천재 같은 사람이어갖고
IPO A는 이제 버진 갤럭틱하고 이제 상장을 했고요. IPO E를 소파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 되게 좋은 회사랑 이제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요게 아마 합병이 이제 그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 이번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월 네. 달에 합병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3월 달까지를 이제 그 기한으로 잡고 있어요. 보통은 3월 말 정도가 됐을 때 합병이 되거든요. 3월 말 정도가 합병이 되는데 지금 3월 초잖아요. 근데 그게 합병되기 전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안 그래도 내려오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주들이 좀 많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좀 같이 하락을 좀 크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카카오뱅크하고 약간 토스 같은 거를 두 개를 합쳐놓은 회사 같은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뭐 신용카드, 뭐 학자금 대출, 뭐 개인 대출, 주택 대출, 보험도 하고요. 중소기업에 뭐 금융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약간 포괄적인 핀테크 회사예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이미 벌써 한 6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 회사는요. 아직 합병이 돼서 회사로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만 87%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매해 한 30에서 한 80%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되게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죠. 핀테크.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것도 거래를 하려고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로빈후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 주식을 거래하는 앱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난번에 그 로빈후드가 그 개인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막았잖아요. 네. 막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소파이가 급등을 했었어요. IPO가요. 왜 그랬냐면 그 로빈후드를 대체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이걸 갖고 뭐 송금도 하고 해외로 송금도 하고 뭐 돈도 찾고 거기 뭐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해주면서 또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핀테크 회사라서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상장이 되면 보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되는 시간에 좀 합병이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좀 급등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나스닥의 어떤 그런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맞고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에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이게 지금 10달러가 본전인 상태에서 하루 만에 이 IPO라는, 그러니까 이 소파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이 합병할 때 이 스펙이 어느 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하나 찾기 위해서 한 20개 종목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후보로 돼 있는 종목을 다 사는 거예요. 이 소파이를 잡으려고. 근데 상장되자마자 뭐 역시 뭐 하루에 그냥 거의 한 7, 80% 그냥 떠버렸거든요. 8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기다가 지금 그 밑에 권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밑으로 쓸려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로 충분히 뭐 대응도 가능하고 상장이 돼서 합병이 되면 그 이후의 흐름도 사실 좀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16달러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굉장히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버텨볼 만하고 들고 좀 약간 보유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좋은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TSI고요. 19,85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보니까 절반 넘게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가 얼마? 19,850원이요? 네. 이게 지금 무상증자를 해갖고요. 네. 가격을 2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지금 19,000원 정도의 그렇군요. 가격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19,85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어떤 하락을 입으신 건 아닌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리락을 했는데 이제는 무상증자도 약발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권리락을 보통 하면 가격이 싸게 느껴지잖아요. 19,000원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9,000원이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사들어왔던 그런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권리락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피날레를 줬었는데 얼마 전에 동구바이오 제약도 그런 식으로 그날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쫙 밀어서 끝났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아예 반응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물량이 상장될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될 수 있는 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회사는 이제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이게 국내 3사 배터리 회사들하고 전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회사 자체의 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뭐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이게 무상증자만 아닌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좀 가지고 있어 볼 만한데요. 지금 이게 무상증자 이후에 그 부분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는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숨어있는 약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식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주식이 이제 CIS나 뭐 한농화성 뭐 그렇게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TSI 요 종목도 약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미래도 좀 약간 기대되는 업체고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한번 조금 보유해 보면서 옆으로 흐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SI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이 무상증자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KCTC고요. 8,5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쿠팡 관련주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일단 굉장히 기가 막히게 고르셨네요. 오, 네. 네, 이게 지금 쿠팡 좋으시겠어요. 종목들 중에 네. 이렇게 흐름이 지금 살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KCTC. 지금 동방이 원래 대장처럼 보였는데 하락폭이 적어갖고 이게 올라가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KCTC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커갖고 그런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이제 이 종목이 뭐다라는 걸 떠나서요. 그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쿠팡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제 쿠팡이 목요일 날 아마 3월 11일 날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돌면서 네. 미리 좀 올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다른 종목들하고 이게 지금 KCTC하고 동방하고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KCTC는 혼자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 부분을 먼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앞전에 내려온 흐름들을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게 내려올 때 팔 기회를 안 주면서 빠지는 이런 캐릭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여기까지 밀어버리고 팔 기회를 하루에 그냥 안 줘버리거든요. 여기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는데 하루 하한가를 가니까 상한가 간 부분에 이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대반등이기 때문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터져서 밑으로 밀면 다시 한 번에 여기까지 밀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 종목은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 좀 하시면서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동방이랑 다날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이슈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CTC에 대해서 쿠팡 관련주 수익권에 계시니까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쿠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아직 상장 전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대가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네. 있는데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요. 네. 뭐 회사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의 뭐 어떤 가치, 이게 뭐 여기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안 먹혀요. 예, 그냥 지금의 위치와 기술적인 자리와 쿠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대응이죠. 대응. 예, 쿠팡이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넘어가면서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큰 상승을 낼 거냐 아니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거기서 터지면서 그냥 밑으로 급락을 줄 거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면서 해야 되고요. 일단 아직은 뭐 화요일, 수요일 아직 이틀,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소멸된 게 아니라서 네. 근데 만약에 쿠팡 상장을 실패했다, 뭐 나스닥 상장 실패했다 이러면 이제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또 펼쳐지겠죠. 네. 이만큼 오른 만큼. 웃으면 안 네, 되지만.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냥 한 주 정도에 사서 한 주나 10주 정도 사서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쿠팡 상장 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좀 남은 게 있는데. 네, 아쉽죠,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